두 번째로는 그 스파스카야 망루인데요. 요것은 이제 크렘린의 한때는 크렘린의 그 메인 게이트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 바실리 성당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그 1491년 이탈리아 건축가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개방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은 개방되었죠? 네. 예, 지금은 개방이 되어서 이 그 망루를 통해서 스파스카야 망루를 통해서 이렇게 크렘린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이 망루의 그 망루의 사면, 동서남북 사면에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의 지름이 무려 그 6m나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삿포로 편에서 그 큰 거대한 시계 그것을 우리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생각이 나는데요. 6m나 되는 거대한 시계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 또 세 번째로는 그 보로비치스카야 망루가 있는데 요 트로이치카야 망루와 더불어서 그 크렘린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사용되는 그런 그 망루입니다. 그래서 그 모스크바에는 7개의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의 이름이 그 보로비치카 그 언덕 그 보로비치카인가요? 보로비치스카야인가요? 마라비츠카요. 아, 보로비치카 언덕에 지어졌다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그 이렇게 붙었다고 합니다. 네. 그 이탈리아의 건축가에 의해서 1490년 그 지어진 것이고 높이가 무려 54m나 되고요. 그런데 그 이제 1990년 그 스파스카야 망루가 이렇게 그때는 폐쇄됐었고 지금 열렸고요. 지금은 이제 차량도 드나들 수 있고 사람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메인 게이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루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 숨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고 네. 크렘린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망루를 통과를 해서 이제 크렘린 안으로 들어가면 꼭 그 봐야 하는 건축물들이 있는데 우선 그 우스펜스키 사원 우리말로 하면은 그 성모승천 사원이 되나요? 성모승천 사원이고 요 우스펜스키 사원 안에서 그 짜르가 그 러시아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그 짜르의 대관식과 중요한 예식이 그 거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우스펜스키 사원은 1475년도에 시작을 해서 1479년도에 완공을 시켰고요. 그 이탈리아의 그 아리스토텔레 피로 라반티라고 하는 그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이분이 그 공사의 총 감독을 그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그 러시아와 그리스 최고의 벽화 권위자들이 그 이렇게 제작한 그런 벽화들이 있고 정말 러시아의 국가 대성당이면서 러시아 정교회의 그 본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그 이반대제의 벨타워도 이 안에 있는데 이 러시아 발음 한번 해주실래요? 이게 이반대제의 벨타워가 러시아 발음으로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발음을 못하겠습니다. 아, 조금 어렵습니다. 네. Колокольня Ивана Великого. 네, 바로 예. 제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는 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들으면 제가 귀가 죽어서 제가 헤매시는 거 지금 보이시나요? 이 말을 지금 잘 못하겠습니다. 이반대제의 벨타워도 꼭 가봐야 되는 그런 건축물이고 크렘린 안에서 가장 그 높은 건축물입니다. 무려 높이가 81m에 이르고 그 벨타워 안에는 그 24개의 종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무게가 70톤이나 됩니다. 네. 엄청나죠? 근데 그 의미가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1812년도에 나폴레옹 군대가 철수하기 전에 참 나폴레옹 나쁜 사람 같아요. 그 크렘린을 모두 폭파시키려고 했습니다. 네. 다 폭파시키려고 했는데 그때도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벨타워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건축물들은 이렇게 살아남는 이런 DNA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에 더 위대하겠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높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도 좀 대단하네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하네요. 예. 네. 근데 왜 나폴레옹 군대는 가는 데마다 이렇게 불을 지르고 파괴하고 했었는지 저는 참 그게 네. 그리고 재밌는 게 네. 우스펜스키 성당 있잖아요. 네. 우스펜스키 성당에서는 나폴레옹이 그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군이 거기는 뭐 포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폴레옹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나쁜 사람이다. 저도 나폴레옹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역사를 보면서 네.
계속 파괴만 하고 불 지르고 사람 죽이고 이러니까 네. 점점 나폴레옹을 제가 다시 재인식하게 되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특히 건축물 좋아하시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건축물을 더 화가 너무 나시는 좋아하는데 더 네. 좀 약간 어떨 땐 분노하고 네. 왜 이런 곳을 이렇게 부시려고 했던가 그런 생각도 좀 나폴레옹 해봅니다. 안티. 예,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뭐 아르한겔스크 성당도 있고 그 또 블라고베쉔스크 성당도 있고 무기고도 있는데 여기서 뭐 다 소개하다가는 뭐 밤새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이곳은 뭐 과감히 생략하고 넘어가고 나머지 장소는 나중에 이제 JJ가 모스크바에 가셨을 때 네. 그때 직접 마리나를 만나서 제가요. 직접 네. 그 소개를 받으실 것을 강추드립니다. 언제든 가도 될까요? 네,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네. 1대1 가이드인가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스크바로 가야겠는데. 네. 그러면 이번에 어디로 또 가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 젊음과 자유, 정말 그 문화가 넘치는 그 아르바트 거리인데요. 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요. 정말 거리에 악사도 있고 행위예술가도 있고 뭐 거리 뭐 화가도 있고 그 정말 오래된 건축물도 있고 그 몽환적인 앙상블을 이런 그 소품들이 몽환적인 앙상블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이고 네. 그 모스크바의 그 옛 모습을 간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젊음이 있고 또 예술이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모스크바에서 가장 핫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홍대, 이태원 이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네. 논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그럼 클럽 같은 것도 좀 있고 뭐 그런가요? 아르바트에서는 아르바트에는 없나요? 아르바트는 홍대하고 뭐 이태원과 좀 느낌이 아까 다르잖아요. 붉은 인사동. 예. 네, 인사동. 여기 다르구나. 네, 네. 네. 여기는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고. 네. 그리고 예술가도 모이고 아니면 음악을 치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근데 뭐 클럽 같은 곳이 없습니다. 그럼 약간 붉은 좀 광장으로. 문화의 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여기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아. 클럽이 꼭 있으셔야 돼. 아르바트, 가시죠. 아르바트 거리 소개를 좀 더 해주세요. 네. 아르바트 코리는 네. 예전에는 모스크바의 일반 코리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명한 귀족들은 그 아르바트 코리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가 이 코리가 문화 코리가 되었습니다. 네. 유명한 사람들도 모이고 극장도 있고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요즘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네. 러시아 시민인데 뭐 시간이 되면 제가 아르바트보다는 붉은 광장으로 갈 거예요. 네. 그래야 돼요? 그럼 네. 가장 핫한 곳은 둘 중에 붉은 광장입니까? 아르바트 거리입니까? 붉은 광장입니다. 붉은 광장. 네. 그럼 가장 핫하다고 하신 게 좀 틀렸다고 볼 수가 저 JJ가 저를 이렇게 의심하시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 JJ하고 이 방송을 좀 이렇게 뜨문뜨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실망입니다. 예, 농담이고요. 두 번째로 핫한 걸 얘기해 주시죠. 네. 이 아르바트 근데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게 이 아르바트라는 게 그 이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 우리가 교회로 간다 할 때 그 교회라는 뜻의 아랍어 그 라밧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아르바트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그 아랍어 라밧 근데 뜻은 교회다. 교내가 아니고 교회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16세기부터 이렇게 상인과 또 장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번성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18세기 후반에는 이 귀족들도 들어와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뀌었네. 예, 귀족이 사니까 이제 더 이렇게 멋진 그런 핫한 장소가 된 것이고요. 또 하나 볼 곳은 네. 바로 어디냐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설적인 로커 빅토르 최를 추모하는 그 벽이 있습니다. 여기 예, 네, 아까, 바로 이 벽이 있는데 여기는 꼭 저는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그 벽에는 그의 그 빅토르 최의 그 초상화가 그려져 있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앞에 담배를 이렇게 몇 까치라 그래야 되나요? 몇 개비라 그래야 되나요? 몇 개비를 두고 가는 것이 그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빅토르 최가 살아 있었다면 그 러시아의 모습은 그 정말 어떻게 변했을까? 그의 개혁 정신이 반영돼서 러시아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라는 상상을 거기서 해봤고요. 그 제가 상상컨대 그가 살아 있었다면 빅토르 최가 살아 있었다면
러시아는 정말 더 좋은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또 이렇게 추모의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담배를 몇 개 두고 가는 거는 특이하네요. 그 빅토르체가 그 담배를 좀 많이 폈었던 건가요? 그런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제가 그 네. 빅토르체 영화를 한번 보고 나서 네. 정말 그분이 골초였는지 아니었는지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담배를 두고 간다라고 하니까 담배를 많이 피웠을 것 같아요. 요즘엔 뭐 전자담배 두고 가는 분도 계시겠네요. 그거는 뭐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모스크바 가면 이거 빅토르체가 진짜 궁금해서 한번 가봐야겠네요. 검색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저는 뭐 JJ도 잘 아시겠지만 그 도시를 갈 때마다 그 홋카이도 대학, 우리가 삿포로 편할 때 대학교. 홋카이도 대학교도 가고 그 태국에서도. 방콕 편할 때는 타마사 대학교도 네. 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 대학교를 갑니다. 왜냐 그러면 그 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미래를 알기 위해서 또 젊음의 에너지를 느끼기 위해서 대학교를 가는데, 저도 역시 그 러시아 이 모스크바에서도 그 최고의 명문 대학교, 그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를 갔었고 그것을 봤고요. 그 우리 또 그 마리나의 모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러시아로 축약을 해서 그 M개우라고 부르는데, 그 졸업생으로서 네. 그 러시아 국립대학교 졸업생으로서 마리나가 그 학교 이름도 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해주시고 소개를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는 마스코브스키 가수다르스트브네이 우니베르시테트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어우, 네. 네, 그리고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건물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1755년에 그 만들어진 건물이고 제가 이 건물에서 공부했습니다. 예, 그리고 참 대단합니다. 네, 두 번째 건물은 본관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1953년도에 그 건립된 건물인데요. 네. 이거는 해리포터 정도 뭐 그렇게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건물들 건물처럼 그런 느낌으로, 네. 나오는 거고 네.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뭐 러시아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모스크바 관광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뭐 MGO 건물이다. 그래서 이 MGO를 많이 방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MGO 바로 옆에 잠새 언덕이라는 전망대가 있거든요. 네. 거기 가면은 모스크바 풍경을 잘 뭐 볼 수 있고, 뭐 멋진 사진도 찍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풍경도 볼 수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뭐 너무 잘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은 안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고르바초프 대통령, 그리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제가 좋아하는 안톤 체홉, 그리고 그 정말 엄청난 화가죠 간딘스키, 네. 이런 분들이 바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를 졸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라고 하니까 11명이요? 예. 와, 진짜 한 명도 어려운데 1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 중에 명문이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졸업생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그 마리나 키릴로바 씨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프라이즈 출연자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리나에게 네.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 러시아 대학생들은 뭐 하고 노나요? 학원이요? 놀 때. 놀 때? 뭐 하고 놀아요? 대학교에서 네. 놀 때.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많이 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많이 있긴 한데,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아마 한국에서 조금 또 뭐 그런 동아리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국이 좀 더 잘 노는 것 같아요. 네네네. 러시아 사람들은 그냥 공부만 하고 네. 뭐 그렇게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공부하기보다는 그냥 뭐 날마다 공부하기도 하고 뭐 저녁에 자고, 그런데 뭐 아마 너무 피곤하니까 다른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공부하느라. 예, 아유. 한국 사람들은 어이구야. 좀뭐 기운이 반성이 너무 많아서 됩니다. 가지고 MT는 그럼 안 가요? MT. MT는 가긴 해요. 그런데 많지는 않아요. 그럼 가가지고 마셔라 보드카 들어간다 아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런 MT 처음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노벨상이 11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 좀 해야 됩니다. 네, 저는 4년 다니면서 네. 한 10시간 정도는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10시간 정도. 네, 10시간은 집중해서 했습니다. 저는 한 얼마나 했을까요?